또 그 꿈을 꿨습니다. 압록강이 보이는 꿈이었어요. 강 건너편에 어머니가 서 계셨죠.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으신 모습, 머리는 하얗게 새셨지만 얼굴만큼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드셨어요. 저는 무작정 강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얼음장 같은 물, 무릎을 지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엄마, 그렇게 부르는 순간 눈을 떴어요. 남한에 온 지 5년. 한 달에 서너 번은 꾸는 꿈입니다. 압록강, 어머니, 그리고 절대 닿을 수 없는 거리.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빌라 앞 골목에는 쓰레기 수거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갑니다. 이곳이 제 집이에요. 대한민국. 자유의 땅.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이 낯섭니다. 왜일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5의 얼굴이 저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북에서 가져온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1980년대 사진. 35살의 제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죠. 어머니는 그때 60이셨습니다. 엄마, 지금 몇 살이시려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5년이면 어머니는 105세가 되시는군요. 살아계실 리 없다는 걸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가슴 한쪽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에요. 엄마, 주무셨어요? 응, 일어났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이러지 마시고. 알았어,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죠. 하지만 준혁이도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엄마까지 돌볼 여력이 없을 겁니다.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탈북했을까? 북에 있었으면 어머니 곁에서 임종이라도 지켰을 텐데. 그랬다면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았을 텐데. 탈북해 남한에 온 지 5년. 자유를 얻었지만 북에 두고 온 엄마 생각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7시가 되니 준혁이가 일하러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이제 저 혼자군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계란, 어제 남은 밥.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이죠. 하지만 버릴 수는 없어요. 북에서 굶어본 사람은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못합니다. 한 톨의 쌀, 한 조각의 김치도 소중하다는 걸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밥을 데웠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죠. 상을 차리고 앉았어요. 엄마, 드세요. 또 혼잣말이 나왔네요. 습관처럼 어머니 몫에 숟가락을 놓습니다. 빈자리를 바라보며 밥을 떠먹었어요. 입에서는 밥알이 씹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살아계시긴 할까? 아니, 105세면 이미 돌아가셨겠죠. 그걸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더 괴롭습니다. 북한에 전화할 수도 없고 소식을 들을 수도 없으니까요. 은혜는 어떻게 지낼까? 엄마와 오빠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고생하고 있겠죠. 감시받고 차별받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더군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재빨리 채널을 돌렸습니다. 북한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요. 들으면 가슴만 아프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순자 언니네요. 혜수가 나야. 문 좀 열어봐. 문을 열었어요.
언니, 웬일이세요? 시장 가는데 같이 갈래? 혼자 있지 말고. 괜찮아요, 언니. 괜찮긴.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잖아. 나가자, 나가. 순자 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따라 나갔죠. 사실 고마웠어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구성진 호객 소리, 채소를 다듬는 칼질 소리, 흥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어요. 혜수가 고등어 사자. 저기 저 아줌마네 싸. 네, 언니. 순자 언니가 고등어를 샀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죠. 혜수가 넌 뭐 살 거 없어? 글쎄요. 준혁이가 사다 줘서. 그래도 필요한 거 있으면 사둬. 혼자 사는 거 외롭잖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준혁이랑 같이 살아요. 그래도 낮엔 혼자잖아. 준혁이 야간 근무하고. 맞는 말이에요. 낮엔 혼자입니다. 저녁에도 혼자죠. 준혁이는 밤에 일하고 낮에 자니까요. 같은 집에 살지만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언니, 전 괜찮아요. 괜찮긴. 얼굴 봐. 살이 빠졌어. 순자 언니가 제 볼을 꼬집었습니다. 아프지만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시장을 돌다가 옷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진열된 옷들이 화려하더군요. 우와, 저것 봐. 예쁘다. 순자 언니가 감탄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북에서는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남한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혜수가, 넌 옷에 관심이 없어?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나이 들수록 옷 좀 예쁘게 입어야지. 우리 나중에 백화점 가자. 백화점요? 응, 서울에 큰 백화점 많아. 거기 가면 구경거리도 많고. 순자 언니는 남한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이곳이 낯설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 본 것을 정리하면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손녀 민지였습니다. 할머니, 저 민지예요. 응, 민지야. 잘 지내니? 네.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응, 건강해. 할머니,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아빠가 바빠서 제가 갈게요. 아니다, 괜찮아. 민지 너도 바쁘잖니? 아니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지는 참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대화가 어렵습니다. 민지는 남한에서 자랐죠. 사투리도 없어요. 말투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손녀지만 때로는 외국인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군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에요. 북한이 그립습니다. 아니, 북한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운 거겠죠. 어머니, 은혜, 이웃들,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 서랍을 열었습니다. 북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진, 은혜 사진, 가족 사진.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어머니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 속에서도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야 했을까? 엄마, 미안해요. 딸이 잘못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죠.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하던데. 하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숙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중국말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네. 누구세요? 저는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혜숙 씨 어머니 소식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혜숙 씨 어머니, 김정순 씨 맞죠? 네. 맞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뭐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 105세?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확실해요? 네. 무산에 계세요. 제 동료가 확인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105세까지 사시는 것도 드문 일인데 어머니가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혜숙 씨, 진정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더 중요한 얘기요? 어머니가 혜숙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만나고 싶다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요? 정말로? 네. 중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중국이요? 네. 어머니를 중국까지 모셔올 수 있어요. 물론 돈이 좀 들지만요. 순간 냉수를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듭니까?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제 통장에는 200만 원밖에 없는데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북한에서 사람 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겠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진짜일까요? 아니면 사기일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 번호 저장하셨죠? 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3천만 원. 어디서 구하죠? 가슴은 두근거리는데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속는 걸까요?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준혁아, 엄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다. 준혁이가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영미도 함께 왔죠. 전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준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거 사기예요. 사기? 네. 할머니가 105세라고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 탈북자 노린 사기 많아요. TV에서 봤어요. 가족 찾아준다고 하면서 돈만 뜯어가는 거예요. 영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05세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래도 확인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니? 어떻게 확인해요? 북한에 전화할 수도 없고. 준혁이 말이 맞았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돈도 없잖아요. 3천만 원. 어디서 구해요? 그렇긴 하지. 잊으세요, 어머니.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을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해요. 준혁이가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영미도 함께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가슴. 정말 사기일까요?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만약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혜수가 왜 안 와?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확인이라도 해보자고. 탈북민 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어서 오세요, 혜숙 씨.
상담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선생님, 상담 좀 받고 싶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혜숙 씨, 그거 99% 사기예요. 그럴까요? 네. 저희가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어요. 북한 가족 만나게 해준다고 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1%는요?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경우죠. 하지만 확률이 너무 낮아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99%가 사기라는데, 그럼 1%의 희망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럼 어떡하죠?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그 브로커에게 증거를 요구해 보세요. 어머니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요. 사진요? 네. 진짜라면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센터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로커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 혜숙입니다. 아, 혜숙 씨. 생각해 보셨어요?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어머니 사진 좀 보내주세요. 사진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어요. 네. 진짜 제 어머니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혜숙 씨, 사진은 좀 어려워요. 왜요? 북한에서 사진 찍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들키면 큰일 나요. 그래도 하나쯤은. 알겠어요. 노력해 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언제까지요? 일주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사진을 보내줄까요? 아니면 핑계를 대고 도망갈까요? 일주일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마이너스. 일주일 후 손녀 민지가 할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민지야. 잘 지냈니? 네. 할머니는요? 응, 그냥. 민지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역시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할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다. 아니에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브로커 전화, 어머니 소식, 3천만 원. 민지가 놀란 얼굴을 했어요. 할머니, 그거 사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당연하죠. 증조할머니가 105세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겠지. 그리고 3천만 원. 너무 많아요. 할머니한테 그런 돈 없잖아요. 알아.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사기라고 하는데 저만 믿고 싶은 걸까요? 민지야, 근데 만약 진짜라면? 진짜일 리가 없어요.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할머니,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해해요. 증조할머니 보고 싶으신 거.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할머니 속이려는 거예요. 알았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민지와 헤어져 집에 돌아오니 브로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사진 보냅니다. 사진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사진을 열었습니다. 한 노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어요. 얼굴이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고 몸은 말라 있었어요. 어머니입니다. 분명 어머니예요. 아니, 정말 어머니일까요? 너무 늙으셔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확대해서 봤습니다. 눈매, 코, 입. 어머니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준혁아, 사진이 왔어. 어머니 사진. 뭐라고요?
브로커가 보냈어. 할머니 사진. 어머니, 사진 보지 마세요. 왜? 그거 조작된 사진일 거예요. 요즘 기술 좋잖아요. 사진 합성하는 거. 하지만, 어머니, 제발, 속지 마세요. 준혁이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다른 노인의 사진일까요? 머리로는 사기라는 걸 알지만 가슴은 믿고 싶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순자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자요? 아니, 앉아. 왜? 언니, 나 좀 도와줘요. 무슨 일인데?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설명했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수가 솔직히 말할게. 네, 언니. 나도 잘 모르겠어. 사진만 봐서는. 그죠? 근데 혜수가 내 생각엔 사기 같아. 105세면 너무 나이가 많잖아. 그렇긴 해요. 그리고 3천만 원. 그 돈이면 차 한 대 사는 돈이야. 너무 많아. 알아요, 언니. 근데 혜수가 내가 정말 확인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 방법이요? 직접 중국에 가보는 거야. 중국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중국? 직접 가서 확인한다고요? 응. 브로커 만나서 확인하는 거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지만 중국까지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면 돼. 돈은 좀 들지만 3천만 원보다는 싸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 직접 가서 확인하기. 언니, 근데 제가 중국말도 못하는데. 나랑 같이 가자. 나 중국말 좀 해. 언니가요? 응. 나 중국에서 3년 살았잖아. 탈북할 때. 고마워요, 언니.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 언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친구 좀 도와주는 거지. 근데 혜수가 진짜 갈 거야?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중국. 어머니. 3천만 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브로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혜숙입니다. 아, 혜숙 씨. 사진 받았죠? 네. 받았어요. 어떠세요? 어머니 맞죠?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사진만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말을 하기가 두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직접 중국에 가서 확인하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중국에요? 네.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왜요? 북한에서 어머니를 중국으로 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해주실 수 있죠? 돈은 똑같아요. 3천만 원. 알겠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 어디서 구하죠? 언제 오실 수 있어요? 2주 뒤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요?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조금씩 모은 돈이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준혁이한테 빌릴 수도 없었어요. 준혁이도 돈이 없으니까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고객님, 담보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신용대출인데 나이를 보니 75세시네요.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순자 언니 집에 갔습니다. 혜수가 돈은 마련했어? 아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순자 언니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혜수가 나한테 돈이 좀 있어. 언니, 많진 않아. 1,000만 원 정도. 언니 그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으면 돼. 언니, 고마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2,000만 원이 부족한데 나머지는 나도 방법을 찾아볼게. 아는 사람들한테 빌려볼게. 언니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우린 같은 탈북민 아니야. 서로 도와야지. 순자 언니의 도움으로 1,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언니의 지인들한테서 1,500만 원을 더 빌렸죠. 하지만 아직 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준혁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 준혁이는 반대할 거예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하지만 집은 준혁이 명의였어요.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준혁아, 엄마가 부탁이 있다. 무슨 부탁인데요?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고 싶다. 뭐라고요? 500만 원만.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요? 그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그 브로커한테 주려고요? 어머니, 안 돼요. 준혁아, 제발. 안 됩니다. 그거 사기라니까요.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진짜일 리 없어요. 준혁아,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준혁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하죠? 500만 원. 어디서 구하죠? 며칠 뒤 민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지. 응, 민지야. 할머니, 제가 아빠한테 들었어요. 중국 간다고요? 그래. 할머니, 진짜 가시려고요? 응. 돈은 마련하셨어요? 거의 다. 500만 원만 부족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릴게요. 뭐? 믿을 수가 없었어요. 500만 원. 제가 드릴게요. 민지야, 너 어디서? 알바하면서 모은 돈 있어요. 학비 아끼려고 모았는데 할머니 주고 싶어요. 안 돼, 민지야. 그건 내 돈이잖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증조할머니 만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민지야.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받으세요. 저도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증조할머니 만나시면 안부 전해주세요. 그래, 꼭 그럴게. 2주 후 순자 언니와 함께 중국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혜수가 긴장되지? 네, 언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니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남자였어요. 혜숙 씨죠? 네. 따라오세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변두리의 허름한 건물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브로커가 들어갔습니다. 순자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수가 무서워하지 마. 네, 언니.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죠. 브로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한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순자 언니가 불안해했습니다. 언니, 저 들어가 볼게요. 같이 가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음침한 냄새가 났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와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혜수가 이거 다른 방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비어 있었어요. 도망갔어. 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사기당한 거야, 혜수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3천만 원. 모두 날렸습니다. 어머니는 없었어요. 만날 수도 없었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호텔방에 돌아왔습니다. 순자 언니가 옆에 있었어요. 혜수가 괜찮아? 아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왈칵 쏟아지는 게 아니라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3천만 원. 순자 언니 돈, 지인들한테 빌린 돈, 민지의 돈. 모두 날렸습니다. 어떻게 갚죠? 어떻게 책임지죠? 혜수가 울지 마. 우는 게 당연해. 나도 울고 싶어. 순자 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 욕심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기꾼이 나쁜 거지. 하지만 혜수가 우린 신고해야 해. 경찰한테. 중국 경찰이요? 응.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도 알려야 해. 다음 날 대사관에 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죠. 안타깝지만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브로커를 찾을 수도 없고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한국 경찰에 신고하세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아니, 빚만 잔뜩 지고. 마이너스. 장면 해시태그 14 2025년 여름 해수계 집 귀국 후 집에 도착하니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준혁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돈을 다 날렸어. 알아요. 민지한테 들었어요. 미안해, 준혁아. 아들 말을 들을걸. 준혁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품에서 울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주저앉았습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갚지?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도 돈이 없잖니. 그래도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민지야, 미안해. 내 돈을.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힘드실 텐데. 민지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 같은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분, 약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 치료도 받으세요.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약을 받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어요. 하루 종일. 어머니는 정말 살아계실까요? 아니면 진작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사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사진도 가짜였을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지낼까?
제가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요? 북에 있는 게 나았을까요? 여기 와서 뭐가 좋아졌나요? 자유, 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외로움과 후회만 가득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 언니였어요. 혜수가 밥 먹었어? 아니요. 나와. 같이 밥 먹자. 언니, 전 괜찮아요. 괜찮긴. 나와. 내가 갈게. 순자 언니가 집에 왔습니다. 혜수가 얼굴 좀 봐. 살이 더 빠졌어.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병나. 순자 언니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억지로 한 숟갈 떠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혜수가 나도 힘들어. 돈도 날렸고. 근데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해. 어떡해요? 모르겠어. 근데 포기하면 안 돼. 언니, 혜수가 우린 여기까지 살아남았잖아. 북한에서 굶주리고 탈북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것도 넘길 수 있어. 순자 언니의 말이 조금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거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달이 지났습니다. 센터에서 탈북민 모임이 있었어요. 순자 언니가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기 예방 교육입니다.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탈북민을 노린 사기가 많습니다. 특히 북한 가족을 미끼로 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 이야기와 비슷한 사례들이 나왔어요. 이분은 5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이분은 집을 팔았습니다. 이분은 빚을 지고 자살을 시도하셨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군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북한 가족을 만나게 해준다는 말 99.9% 사기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혜숙 씨시죠? 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2년 전에. 그러세요? 네. 2천만 원 날렸죠. 한동안 죽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일을 시작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북한 가족은 만날 수 없다는 걸. 혜숙 씨도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그 여성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조금 위로가 됐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순자 언니의 도움으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죠. 돈은 적지만 일하는 게 좋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잤죠. 어머니 꿈은 덜 꿨어요. 은혜 생각도 조금 덜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응, 조금 나아졌어. 다행이다. 어머니, 빚은 제가 천천히 갚아나갈게요. 고맙다, 준혁아. 그리고 어머니, 응?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민지도 그러고.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맙다. 준혁이가 돌아가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또 사기꾼일까요? 받지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숙 언니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 네. 누구세요? 저, 은혜예요. 언니 딸. 심장이 멎었습니다. 은혜? 네, 엄마. 저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은혜야? 정말 은혜니? 네, 엄마.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맞았어요.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중국 핸드폰 구했어요. 몰래. 위험하지 않니? 괜찮아요. 조심하고 있어요. 은혜야.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목소리. 얼마만인가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엄마, 할머니. 응, 할머니 어떻게 지내시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네. 106세셨어요. 편하게 가셨어요.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 할머니 마지막까지 엄마 이름 부르셨어요. 혜수가 하시면서 미안해, 할머니. 미안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통곡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할머니는 행복하셨어요. 제가 잘 모셨어요. 고맙다, 은혜야. 엄마는 괜찮으세요? 나만 생활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 많이 힘들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죠? 저도 상상이 돼요. 은혜야, 너는 잘 지내니? 우리가 탈북해서 너 고생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전 잘 지내요. 정말?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은혜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으니까요. 은혜야,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자유롭게 사시는 게 저는 좋아요. 은혜야. 엄마, 전 시간이 없어요. 오래 통화하면 위험해요. 그래. 알았어.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나도 사랑한다, 은혜야. 너도 건강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작년에. 그럼 사기꾼한테 속았을 때 이미 돌아가신 거잖아요. 허무했습니다. 3천만 원을 잃은 것보다 더 허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가셨다니. 은혜가 잘 모셨다니.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홀 청소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혜숙 씨, 요즘 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주방 보조해 보실래요? 월급 좀 올려드릴게요. 정말요? 네. 혜숙 씨 일 성실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일이 바쁘니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좋았습니다. 퇴근 후 순자 언니와 만났습니다. 혜수가 얼굴이 좀 펴졌네? 그래요? 응. 요즘 어때?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다. 나도 걱정했어. 언니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뭐가 고마워? 친구 좀 도와주는 거지. 순자 언니가 웃었습니다. 혜수가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갈래? 등산요? 응. 북한산. 여기 서울 근처에 있어. 경치 좋대. 좋아요. 그래, 가자. 운동도 하고. 일요일 순자 언니 민지와 함께 북한산에 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 괜찮아.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거리들,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예쁘죠? 그래, 예쁘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서울. 그렇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북쪽을 봤습니다. 저 너머에 북한이 있죠. 어머니가 묻힌 땅, 은혜가 사는 땅. 할머니, 뭘 보세요? 아니야. 그냥, 할머니, 보고 싶으시죠? 북한. 응. 언젠가 갈 수 있을 거예요. 통일되면. 그럴까? 네. 꼭 그럴 거예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고향에. 고맙다, 민지야. 산에서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은혜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어요. 나만의 준혁이와 민지와 함께. 이것도 가족입니다. 이것도 삶이죠. 석 달이 지나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준혁이 가족이 모두 왔어요. 어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고맙다. 영미가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민지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촛불 끄세요. 그래. 촛불을 불었습니다. 모두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 소원 빌었어요? 응. 무슨 소원을 빌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 거예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가족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이런 게 행복인가 봅니다. 어머니는 없죠. 은혜도 멀리 있습니다. 고향도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가.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오늘 크리스마스였다. 준혁이네 가족이 다 왔다. 오랜만에 웃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은혜야, 건강해라. 나는 여기서 잘 살아갈게요. 힘들지만 살아갈게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렸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어요. 채소를 썰고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혜숙 씨, 이거 드세요. 뭐예요? 보너스요. 혜숙 씨 일 잘하셔서 드리는 거예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퇴근 후 순자 언니와 만났습니다. 혜수가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밝네. 보너스 받았어요. 우와, 축하해. 이거로 언니한테 빌린 돈 조금 갚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그건 천천히 갚아도 돼. 아니에요. 빨리 갚고 싶어요. 집에 돌아와 통장을 봤습니다. 조금씩 돈이 모이고 있었어요. 빚을 다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혜였어요. 엄마, 저예요. 은혜야.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괜찮아요. 은혜야, 오늘 보너스 받았어. 정말요? 축하해요, 엄마. 응. 조금씩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고맙다, 은혜야. 엄마, 건강하세요. 저도 열심히 살게요. 그래, 너도 건강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어요.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순자 언니와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김혜숙입니다.
5년 전에 탈북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3천만 원을 잃었어요. 북한에 계신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속았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손녀, 친구. 그 사람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북한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걸. 제 가족은 여기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혜숙 씨, 잘 이겨내셨네요. 힘내세요. 사람들이 응원해줬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면 해시태그 24 2026년 가을 압록강 변 1년 반 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민지와 함께 압록강에 왔습니다. 중국 쪽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강을 봤습니다. 저 건너편이 북한이죠. 저기 어딘가에 은혜가 있겠지. 네, 어머니. 그리고 엄마가 묻힌 땅이 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어요. 엄마, 잘 쉬고 계세요. 딸이 여기 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은혜야, 건강해라. 언젠가 만나자.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강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없죠. 은혜는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준혁이와 민지가 옆에 있었어요. 앞을 봤습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 공기가 상쾌했어요. 북쪽을 향해 절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어머니 몫의 숟가락은 더 이상 놓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 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순자 언니였습니다. 혜수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왜요, 언니? 저녁 같이 먹자. 내가 살게. 또요? 언니가 맨날 사는데. 괜찮아. 친구 좀 밥 사주는 거지. 알았어요. 고마워요, 언니.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여기가 제 집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혜숙 씨 왔어요? 오늘도 부탁해요. 네, 사장님.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은혜는 북한에서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남한에서 힘들지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훈과 메시지.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1. 사기 예방의 중요성. 탈북민이나 이산 가족을 노린 사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을 미끼로 한 사기는 정말 악질적입니다. 절대 쉽게 믿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전문기관 탈북민지원센터, 경찰에 먼저 상담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2. 상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혜숙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 현명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3.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 해숙은 북한에 있는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옆에 있었습니다. 아들, 손녀, 친구. 멀리 있는 사람만 그리워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4. 다시 일어서는 힘. 해숙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돈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5. 희망을 잃지 않기. 해숙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언젠가 통일이 될 거라는 희망. 희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 의심스러운 전화나 제안은 전문기관에 먼저 상담하기.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한마디 하기. 넘어졌다면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기.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에 집중하기.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마이너스. 마지막 한마디. 강은 흐른다. 멈추지 않고, 때로는 거세게, 때로는 잔잔하게. 우리 삶도 그렇게 흐른다. 북에서 남으로, 어제에서 오늘로, 슬픔에서 희망으로. 멈추지 말자. 흐르자. 강물처럼. 마이너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